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의 최은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항상 불확실한데 네, 확실하다고 믿는 데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죠. 네, 지금 봐서는 불확실하다고 보는 이 상황이 더 안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하, 우선 그 상업용과 주택시장을 둘로 나눠 봐야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겠는데요. 네, 상업용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 상황이 있는지조차 측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불확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망 또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텔하고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형이죠. 소매형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아주 어렵다고 추산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피해 상황을 측정하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그 연체율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은행권에 대해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상환금 유예를 해주도록 유도를 했고, 심지어 뭐 SBA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국에서 6개월간 페이먼트를 대신해 주고까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 대출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지 않아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은 이 8월까지 그 팬데믹 이전의 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뭐 신규 주택 판매나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팬데믹 이전에 그 2월 수준으로 올라섰고, 또 신규 주택 부족의 현상까지 나오니까 신규 주택 건설 승인 신청건도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지금 초저금리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도심 탈출 현상이 생기고, 어허, 젊은 친구들이 그동안에는 주택을 왜 사느냐, 이제 이러한 그 분위기가 아주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허, 이제 재택근무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주택을 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어허, 꼭 비싼 그 도심에서 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근교 지역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제 본인들의 능력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주택 수요가 특히 근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열기가 올라서고 있죠. 뭐 네. 아이오와나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0%가 늘릴 정도로 어허, 그렇게 그 주택 열기가 되는데, 이러한 여건이 뭐 당분간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닌 걸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주택 시장은 그 상당 기간 이러한 그 좋은 여건이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나 매매 전략은 어떤 식으로 수립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투자를 할 때 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근본적으로 주식하고 주택이 다르다는 점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이 첫째는 그 주택은 사용 가치가 있는 투자예요. 네. 그 말은 저희가 집을 산다는 것은 나중에 값이 오를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집안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아하,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사용 가치가 0이죠. 뭐 물론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사용 가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그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아하. 이제 그 주택의 사용 가치라는 부분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주택은 그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크다는 건 점이죠. 그렇죠. 주식은 뭐 한국에서 사시건 뭐 러시아에서 사시건 뭐 애플 주식은 애플 주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은 뭐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이를 감안하면은 이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투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첫 번째 중요 가치는 사용 가치,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구조의 집에 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인 바로 그 내 사용 가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 가치에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능력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내가 원하는 집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맞으면 뭐 투자 가치만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산다 이런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 네. 이제 반면에 그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죠.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은 있고, 네, 네. 이제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가지고 내 생활에 이 캐시플로우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그건 좀 별로지만 좀 가지고 있다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를 게 확실하니까 이제 내가 이걸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면 이제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판단 기준이 다르죠.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이제 이 지역으로의 인구의 유입이 안정적인가, 또 생활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좋을까,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이제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 첫 번째 변수인 금리 여건은 분명히 유리하죠. 그렇죠. 금리 여건 유리하니까 이제 이 부분인데, 또 대신 경제가 불안하다는 또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그 상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 이상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뭐 좀 이 현재가 주택 구입의 적기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바로 그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이제 사용 가치라든지 뭐, 그 다음에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가 이제 내 재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이 되겠죠. 이자율이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이자율이 사상 제일 낮은 상태에 와 있고, 주택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몰기지를 끼고 사시죠. 그렇죠. 이 많은 미국 분들 중에는 이 주택 몰기지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상보다 거의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주택에 몰기지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이 이민 역사가 이제 짧은 이러한 그 소수민족 사회 같은 경우는 몰기지 없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집을 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자율에 따라서 월 페이먼이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 상태니까 재정 능력이 좋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 구입 적기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변수 중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준에서 이자율을 뭐 거의 좌지우지 하는데, 네. 연준이 또 그리고 경제학계에서 볼 때도 이 초저금리를 당분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초저금리니까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하는 말에 한 가지를 좀 더 붙이면은 어허. 주택 구입 적기의 기간이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는 꽤 오래 갈 거라는 거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자가 낮으니까 지금 빨리 사셔야 됩니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아하. 오히려 아하. 이자 부분은 꽤 오랫동안 초저금리를 네.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이자 부분은 좋은 변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없다. 점을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용 가치는 절대 우선순위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네. 집값이 오를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살기 싫은 동네 가서 사는 것은 좀 약간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인생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용 가치를 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주택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자율 때문에 좀 올라갔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용가치 부분에 대한 좀 비슷한 예가 우리 경제계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싸질 것 같다 그래서 애 보고 2년 후에 대학 가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살 공간인데 이 공간이 내가 지금 그 집을 살 수가 있고 거기서 거주할 수가 있는데 주택 가격이 내릴 것 같으니까 우리 기다려서 지금 좀 어렵더라도 힘든 공간에서 살자 이것하고 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연방준비제도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앞서 주택 구입의 적기라는 분석의 바탕이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자율 부분이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 그 초저금리 정책을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심지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거는 이제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두고 정책을 써왔었어요, 연준이. 그러니까 2%가 넘으면 금리를 올려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최근에 와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연준의 이론이 이제는 평균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2%가 당장 먼저 올라간다 하더라도 3%가 물가 상승률이 되더라도 과거에 지난 24개월 동안에 1% 되었으면은 합쳐보면 평균해 보면 2%가 안 된다. 그럴 때는 3%가 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연준의 입장에서의 그 초저금리 정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그 얘기고, 이 경기 전망이 이제 더 나빠질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경기 회복이 빨라진다 그러더라도 이자율 상승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준에서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주택 구입의 그 적기라는 그런 분석의 바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도 아무래도 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주의할 부분이 더 많죠. 저희 같은 그 경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주 일인데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부동산 대출의 부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주택 몰기지의 경우에는 1년까지 지금 제도적으로 상환 유예를 해주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연체율이 8%대를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위험도가 좀 높은 그 FHA의 대출 같은 경우는 15%를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1년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주택들이 잘못하면 차압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초저금리 때문에 주택 구입의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데 반면에 이 부실과 차압이 제도적으로 좀 미뤄진 게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은 그렇게까지 너무 장밋빛을 보는 것은 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정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용 가치를 생각해서 바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 좀 재정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